안녕하세요. 뉴미디어와 디지털 방송 첫 번째 수업으로 교재와는 상관없지만 방송계에서 일한다는 것, 여러분들 무슨 방송국에서 일하는 거 그런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에 대해서 짧게 수업의 소개 형식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선생님이 판서를 하기 위해서 화이트보드를 킬게요. 그리고 최고가 열려야 되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여기 있는 이게 우리 수업 웹페이지 이름입니다. 그죠? comless.net 여기 이렇게 치셔서 가시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브로드캐스트 앤 뉴미디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이름은 뉴미디어와 디지털 브로드캐스트 선생님 바꿔 놓을게요. 그리고 여기 스케줄 페이지 이렇게 가셔서 지난번에 선생님이 소개한 것처럼 교재는 여기 있는 여기 가셔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일반 책방에서 같은 제목으로 구매를 하시면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반값 교재 해서 출판사에 직접 가셔서 포맷이 되어 있지 않는 것을 사셔도 됩니다. 요건 반값이니까 12,250원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방송이라는 것이 그냥 하나의 어떤 뭐라 그러죠? 대상으로서 계속 연구를 아니면 혹은 소개를 받아야 되는 거에 머물지를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책은 가지고 있다가 뭐 10년 후에 다시 봐서 도움이 될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싼 책을 사서 한번 읽어보시면 그러면 그게 더 좋을 듯도 싶습니다. 그렇지만은 읽어는 보셔야 됩니다. 교재가 아깝다고 안 사시고 안 읽는 거 뭐 이런 것들은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처음 봤는데 PDF 파일도 파네요. 그죠? PDF 파일은 그다지 싸진 않네요. 그죠? 19,600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교재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선생님이 방송, 언론 관련 입사 준비, 방송계에서 방송사에서 일한다는 것 그런 거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방송사라고 하면은 어떤 것을 떠올리시나요? 우리나라에서 방송국에서 일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마 제일 그런 것이 뭐냐면은 지상파 방송국일 거예요. 그죠? 선생님이 지상파 이렇게 쓰는데 지상파 말고 뭐가 있나? 이렇게 떠올릴 수도 있지만 우선 지상파 방송국 대표적인 걸로 여러분들 KBS 그 다음에 MBC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EBS도 지상파 방송국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SBS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상파 방송국은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겠지만은 이렇게 전국 방송국 있죠. 그죠? 전국에 동일한 컨텐츠를 해서 이렇게 뿌릴 수 있도록 하는 전국 방송국 그리고 지역 방송국 이렇게 둘로 나눠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여기 있는 SBS는 서울 방송이에요. 그죠? 이렇게 서울 브로드캐스팅 서비스가 그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지역 방송입니다. 사실은. 근데 서울이 너무 크니까 모든 다른 어떤 지역에서도 SBS 방송을 돈을 주고 사서 보는 거죠. 그죠? 사서 뿌리는 거죠. 공중파에 이렇게 뿌리면은 부산에 있는 데서도 서울 SBS 방송국 컨텐츠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요거는 EBS나 MBC나 KBS는 지상파 공영방송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냐 하면은 전국 방송입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지상파 방송국이 있을 겁니다. 또 다른 예로는요, 여러분들 방송국으로 우리나라에 이렇게 있다 그러면 어떤 게 있냐면은 케이블 방송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그걸 케이블 방송을 약자로 이렇게 많이 씁니다.
CA 방송, 케이블 방송이라고 있습니다. 케이블 방송국은요, 여러분들이 잘 모릅니다. 내가 케이블 방송국 가서 일하면 어느 회사에서 일하게 되는 거지 뭐 이러는데, 가서 무슨 일을 하게 되는지도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케이블 방송국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회사가 어디 있죠? T브로드 있습니다. 우리 저기 수원에 월드컵 경기장, 월드컵 저 축구장 있죠, 그죠? 축구장에 그 옆에 보면은 T브로드 방송국 그 사무실이 큰 게 있습니다, 그죠? 그 T브로드 방송국. 근데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요게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SK 브로드밴드라고 하는 회사하고 결합해가지고 병합해가지고 이름을 바꿀진 몰라도 그냥 SK 브로드밴드 이렇게 그죠?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요새 서울 지역에서 많이 공격적으로 광고하고 그리고 선전하고 있는 D라이브 그죠? 그런 것도 케이블 방송국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특정 지역에 보면 이렇게 현대 방송국이 있습니다. 현대 HCN 그죠? 아마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은 모릅니다.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은 이런 케이블 방송국은요, 어느 지역에서는 한 회사만 영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독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에 현대 HCN이 없으면 현대 HCN이 어떤 회사인지 잘 모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그 외에도 여러 개가 있는데 선생님 뭐 생략을 할게요. 아무튼 케이블 방송국 그런 게 있죠. 그죠? 또 우리나라 이렇게 보면 위성 방송국이 있습니다. 그죠? 위성 방송국. 위성 방송국은 여러분들 어떤 회사가 있지? 그러면 여러분들 기억나는 게 아마 입에 많이 익은 게 뭐죠? 스카이라이프. 스카이라이프는 방송국 브랜드 네임에서 스카이라이프 이렇게 적었지. 원래 방송사 이름은 한국 디지털 위성방송사 뭐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위성방송국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요 방송은요, 케이블 방송하고 다르게 여러 방송국이 있지 않습니다. 위성방송국은 우리나라에 그냥 단 하나, 다시 얘기하면 독점 뭐 이렇게 있습니다. 애초에 세울 적에 여러분들 위성방송사를 하기 위한 기간 뭐 투자 있죠, 그죠? 투자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왜냐면 위성 방송 를 띄워야 되잖아요, 그죠? 띄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서 위성 방송은 한 회사가 독점하도록 한다. 그래서 그 독점하는 회사가 아까 이야기한 스카이라이프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걸로 또 뭐가 있죠? IPTV가 있습니다, 그죠? IPTV는 어떤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이렇게 보는 걸로, 여러분들 요새 집에 보면은 IPTV 서비스를 많이 받을 거예요. 그래서 IPTV 서비스로는 KT가 있고, 그 다음 SK 브로드밴드가 있고, 그리고 또 LG U+가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IPTV 방송국이에요. IPTV 방송국은 이렇게 세 회사로 나눠집니다. 선생님이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하면 방송국이 이렇게 많어? 이러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방송국에서 일한다 그러면은 아마 여기 있는 요 회사를 염두에 두고서 생각한 걸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외에 여러분들 가만 보면 말이에요. 여기서 어떤 걸로 할까? 이렇게 선생님 여기다 점선을 이렇게 그어볼게요. 그어놓고 보면은 여기 위와 아래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여러분들 선생님이 들만한 게 뭐가 있냐면은, 여기는 어떤 방송에서 다 채널, 그죠? 다 마늘다 채널을 제공합니다. 여기 지상파 방송국은 각각의 채널을 할당 받아서, 가령 여러분들 이건 9번 11번 이거는 뭐죠? 6번 그리고 요거는 13번인가 그렇죠. EBS니까. 그리고
요거는 6번 뭐 이런 식으로 할당 받아서 그 채널을 이렇게 할당 받은 채널에 컨텐츠를 이렇게 뿌리는 겁니다. 그죠? 그런 차이점이에요. 그죠? 다시 얘기하면은 여기 지상파 방송국에서는 다 뭐냐면은 채널 컨텐츠를 만들기도 하고, 그죠? 제작도 하고, 그리고 분배도 합니다. 그죠? 근데 여기 있는 케이블 방송국이나 위성 방송 IPTV, 여러분들 IPTV 해서 KT 텔레비전을 서브스크립션을 하면은 여기에 뭐가 있죠? 여러 가지 채널이 있습니다. 0번서부터 해서 가령 뭐 999번 막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 빈 채널도 있지만 많은 채널이 있어서 어느 대역 때는 영화 채널, 그죠? 어느 대역 때는 영화 채널, 어느 대역 때는 무슨 게임 채널, 어느 대역 때는 드라마 채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채널을 편성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령 OCN 그럼 영화 채널이죠. 그죠? 그 다음에 온게임 뭐 이런 회사도 있죠. 온게임 이런 것들은 게임 채널이에요. 그죠? 바둑TV 그래서 바둑TV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거 뭐예요? 이것도 게임 채널이죠. 그죠? 바둑 채널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또 여기 요런 다 채널 제공하는 요 케이블 방송이나 위성 방송 이렇게 보면 또 뭐가 있죠? 스포츠 채널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회사들이 서비스를 하면서 말이에요. IPTV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채널 방송을 제공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회사들은 말이에요. 컨텐츠를 제작하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에 분배만 합니다. 제작하는 대신에 말이에요. 이건 뭐를 하냐면은 수급을 받습니다. 수급을 받는다는 얘기는 컨텐츠를 공급하는 회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공급하는 회사를 우리가 흔히 뭐라고 부르냐면은 프로그램 프로바이더 줄여서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나중에 오늘 말고 나중에 이야기 하겠지만은 앞에 보통 M이 붙어서 많이 요새 불립니다. 그래서 멀티플 프로그램 프로바이더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회사에서 컨텐츠를 만들어서 여기 케이블 방송이나 위성 방송 IPTV에 제공을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회사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있을 적에 뉴스 회사 있습니다. YTN 그리고 MBN도 일종의 뉴스 채널로 시작했습니다. MBN 이런 거 있죠. 그리고 또 어떤 회사가 또 있죠, 여러분들. 이거 뉴스 채널 이렇게 그죠? 이거 말고 종합 편성 채널 해서 하는 채널이 4개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TV조선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동아 채널 그래서 A 채널 그래서 ATV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JTBC 중앙방송 중앙일보에서 하는 JTBC 채널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MBN이 그죠? 매일경제에서 하는 MBN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이렇게 있죠. 그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걸로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드라마만 만들어 가지고 드라마 콘텐츠 그런 거 하는 TVN 이런 채널 있습니다. 그죠? 응답하라 1998 이런 거는 지상파 방송국에서 안 만든 거죠. 그죠? 이런 회사들이 우리는 컨텐츠만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각 이런 방송사에다가 납품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방송사에서 이 TVN은 우리 회사 케이블 방송 티브로드 방송에서는 가령 TVN을 21번에 할당을 해야지 그럼 21번이 되는 거고 IPTV에서는 TVN은 가령 32번에 할당을 해야 되겠다 그럼 32번이 되는 거고 TVN 잘 나왔는데 앞쪽에 배치해야지 그래서 가령 뭐 0번 그러면 0번에 배치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컨텐츠는 따로 만들고 컨텐츠를 수급받아서 배분하는 회사로 케이블 방송, 위성 방송, TV, IPTV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이렇게 여기까지 개괄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방송국에서 일하고 싶다 그러면은 방송국 PD로 일하는 그죠? 그래서 KBS나 MBC, SBS 이런 방송국에서 일하는 거를 생각을 많이 하죠. 그죠? 만약에 이런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에서
지상파 방송국과 같은 그런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케이블 방송이나 위성 방송, IPTV 여기 직접적인 방송국에서 일하는 것보다 이런 공급 회사 있죠, 그죠? 멀티플 프로그램 프로바이더, 그래서 TVN이나 YTN이나 아니면은 TV조선, A 채널, 그 다음에 JTBC 이런 데서 일하는 게 오히려 지상파 방송국에서 일하는 것과 비슷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지상파 방송국에서 일한다는 게 뭐냐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KBS나 MBC나 SBS 공이 다 비슷할 겁니다. EBS만 좀 달라요. 왜냐하면 EBS는 컨텐츠가 조금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아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방송국에서 방송사에서 일할 사람을 뽑겠다 그래서 뽑으면은 어떤 사람을 뽑느냐 하면은 첫 번째 PD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 방송국에서 일할 사람으로 PD가 있어요. 그죠? 두 번째는 누가 있죠? 뉴스 리포터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뉴스 리포터, 선생님 이렇게 쓸게요. 리포터. 그죠? 그래서 방송 기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PD,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 어나운서, 그죠? 어나운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진행한다든지 하는 사람들은 어나운서죠, 그죠? 그리고 뉴스 꼭지를 맡아서 현장에서 뭔가를 소개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중계를 하는 사람은 뉴스 리포터죠, 그죠? 그 다음에 PD가 있고 또 하나로는 여러분들이 흔히 많이 알고 있지는 않지만 엔지니어도 따로 뽑습니다. 음향 엔지니어 그죠? 그런 것들, 그죠? 엔지니어들 이렇게 네 가지 분야의 사람을 공채를 이용해서 정기적으로 뽑습니다. 그래서 방송국에서 일한다 그러면 이렇게 네 군데서 한 군데 이렇게 가는 거를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공학적인 지식이 많다 그러면 소리나 음향 이런 거와 관련해 가지고 엔지니어 파트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 나는 뭔가를 제작하고 만드는 거 그리고 총괄 지휘하는 게 좋다 그러면 PD 이렇게 가서 일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기자, 그죠? 신문 기사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방송국 리포터로 일하고 싶다 그러면 리포터로 지원을 하거나 혹은 아나운서로 이렇게 지원을 하거나, 그렇죠, 그죠? 해서 네 군데를 이렇게 뽑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적에 여기 있는 요 방송국이 말이에요, 이렇게 네 군데 뽑는데 그러면은 자격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선생님이 이거 이야기하려고 길게 이야기를 한 건데, 지상파 방송국과 같은 이런 방송국에서 방송국에 입사하기 위한 자격 조건으로 크게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왜냐하면은 이 방송국에서는 PD를 뽑거나 뉴스 리포터를 뽑거나 어나운서를 뽑거나 엔지니어를 뽑거나 거의 모두 다 공개 채용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시험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시험, 그 다음에 시험 후에 면접 이런 거 해갖고 그 다음에 면접을 한 번 더 본다든지, 그래서 그 다음에 채용 이런 관계를 겪습니다. 그죠? 여기 시험, 면접 이런 게 있으니까 뭐냐 하면은 내가 어느 전공을 했다든지, 그죠? 혹은 어느 학교를 나왔다든지 혹은 대학교를 나왔다든지 이런 거에 크게 관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됐는데 면접 볼 적에 관계가 없는데도 은근슬쩍 보고 이 사람 대학교는 안 나왔잖아 이렇게 되면은 어쩔 수는 없지만, 공개적으로는 선생님이 알고 있기로는 대졸 이런 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아니 이거 밖에서 있나? 근데 아무튼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요점 뭐냐면 굉장히 오픈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오픈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뭐라 그러죠? 여기 PD 같은 거는 좀 여러분들 뭔가 콘텐츠를 창의적으로 생산하는 직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누구에게나 오픈되어 있는 직업이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둡니다. 관심을 많이 둔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그죠? 뭐냐 하면은
경쟁이 세단 얘기입니다. 경쟁이 세단 얘기는 뭐죠? 한 사람에서 두 사람 뽑을 적에 가령 약 뭐 7,000명, 8,000명, 많게는 10,000명, 20,000명 막 이렇게 사람이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경쟁이 되게 센 직업이기도 합니다. 그죠? 엔지니어는요, 여기서 선생님이 이렇게 적었는데, 보통 그러면은 엔지니어 얘기하기 전에요, 보통 이렇게 보시면은 어떤 시험을 보느냐 그러면은 방송국 이렇게 필기 시험, 뭐 거기서 보면은 국어 시험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영어 시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송사에서 이렇게 보는 방송사 필기 시험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필기 시험에 보면은 방송 상식 뭐 이런 거,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 신문 기자로 지원을 하면은 시사 상식과 관련된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올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방송 기자로서의 자질을 물어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올 수 있죠. PD라면은 오히려 그런 거보다는 우리 방송국의 방송 스케줄 중에서, 방송 편성표 중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어떻게 뭐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때야 되겠는가, 뭐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이 직종마다 좀 다르겠지만은 필기 시험을 이렇게 봅니다. 그죠? 그리고 이 필기 시험에 어느 정도 합격하면은 아마 선생님이 그 필기 시험 안에도 일반 상식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무튼 요 필기 시험을 보고 나서 합격이 되면은 그러면은 면접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 중에서 국어 시험은 당일날 보는 게 아니라 KBS 국어 시험 뭐 그걸 이용해서 보고, 영어 시험은 여러분들 그냥 공개적인 영어 시험, 그죠? 그래서 토익 같은 시험, 그죠? 그런 거 점수를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방송국마다 토익은 몇 점 이상 뭐 그럴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점수도 따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필기시험 봐서 필기시험 합격하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면접하고 공개 채용하는 거죠. 그죠?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는 필기시험 보시고요. 그 다음에 면접 때 또 실질적으로 아나운서로서의 자질이 있는지 또 실제 면접 시험을 보겠죠. 뉴스 꼭지를 읽는다든지 뭐 이래보라고 하겠죠.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알고 있기로 아나운서 채용 뭐 이런 것과 관련된 학원들도 있고, 특히 MBC나 뭐 이런 회사들 있죠. 그죠? SBS나 이런 데서는 그런 학원을 운영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는요, 여기서 아까 이야기한 이런 시험 외에 하나 더 어떤 게 필요하냐면은 방송기술사, 그죠? 자격증이 있으면 뭐냐 하면은 가산점이 붙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의 학생들이 시험 보기 전에 방송기술사 자격증을 따서 가산점을 안고서 그 다음에 시험을 보고는 하죠. 그죠? 그래서 미디어학과 학생에도 03학번에 변예린이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죠? 그 학생회장도 하고 그랬는데 3학년 때 학생회장 마치고 4학년 때 졸업하면서 기술사 자격증도 따고 방송사 시험 준비도 하고 해서 방송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KBS 방송국에서요. 그리고 변예린 학생보다 좀 선배인 학생, 지금 선생님이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 학생도 똑같이 엔지니어로 시험 봐서 방송국에서 일하고 있고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방송국에서는 이렇게 일을 한다 라고 하면은, 그럼 방송국에서 시험을 보기 위해서 뭐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렇게 온라인 커뮤니티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이나 혹은 네이버 이런 곳 카페에 가보시면은, 찾아보시면은 이런 방송사 시험 준비하는 이런 카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시험 문제도 공유하고 막 그러죠. 그죠? 그런데 여기 있는 요 카페들은 방송 언론 관련 그렇게 해가지고 방송 언론 관련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런 KBS, MBC 이런
지상파 방송국 있죠, 그죠? 이런 거 외에도 신문사, 그죠? 그리고 프로그램 프로바이더들, 그죠? 뭐 TVN,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새 그 거기가 어디죠? 저기 CJ 미디어 뭐 이런, 그죠? 이런 데서 이렇게 그 지원한 거 그런 것도 공유하고 이렇게 내용도 공유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죠? 우리 선생님 여기까지 얘기하면은, 그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면은, 그러면은 어떤 의문점을 갖냐면은, 내가 미디어학과 학생이에요, 그죠? 미디어학과 학생이다 이렇게 있을 적에, 그러면 미디어학과 학생이나 혹은 여러분들 기계공학과 학생이에요, 혹은 전자공학과 학생입니다. 근데 내가 방송국에 좀 뜻이 있어요. PD의 뜻이 있다고 이렇게 치자고요. 근데 미디어학과나 전자공학과나 기계공학과 이런 데는 여러분들 커리큘럼이 말이에요, 그죠? 되게 정교하게 잘 짜져 있습니다, 그죠? 그래 1학년 때 뭐 듣고 2학년 때 뭐 듣고 3학년 때 뭐 듣고 그렇게 했고 졸업하면은 현대자동차 간다, 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기계공학과 학생이 처음에 입학을 하면요, 그죠? 졸업할 때까지 학점에 시달립니다, 그죠? 적어도 3.8은 넘겨야지 막 그러고 학점에 신경을 쓰면서 하면서 공부를 해서 졸업할 때쯤 좋은 학점과 들어야 될 과목을 제대로 들었으면 지금 어떨지 모르겠는데 현대자동차에서 이렇게 뽑아가요, 그죠? 졸업하시는 학생들 지원해주세요. 그리고 지원하면은 이런 시험 안 봅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냥 자기소개서랑 그 다음에 성적표랑 그리고 뭐 추천서가 필요하면 추천서 뭐 이런 거 보고서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에서 우리 회사 오십시오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죠? 그리고 삼성 이런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뭔가 이렇게 전자공학과 막 해갖고서 필요한 공부를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삼성 SDS나 아니면 삼성전자에서 그러면은 필요한 시험 공적인 건 있겠죠, 그죠? 그거 뭐 직무 관련 시험 뭐 이런 게 있겠죠, 그죠? 그런 거 외에는 이렇게 보고 나서 그냥 채용을 합니다, 그죠? 선생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요런 과들 있잖아요, 그죠? 선생님이 여기 적은 요런 과들, 여기 있는 요런 과들은 말이에요, 그죠? 그들이 요런 회사에서 일을 하려고 하면 말이에요, 그러면은 학점이 중요합니다, 그죠? 1학년 때부터 학점 관리를 해야 돼요, 그죠? 2학년 때도 하고 3학년 때도 하고 4학년 때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내가 이런 과에서 일하면서 PD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싶으면은 여기 PD 보는데 너 학점이 몇이야 이렇게 물어보진 않습니다, 그죠? 만약에 학점이 너무 낮으면 너 학점이 왜 이렇게 낮아? 이건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물어봤을 적에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또 그게 당락에 중요한 결정을 하느냐?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이런 과에서 공부를 하고 학교를 졸업한다 했을 적에 내가 PD로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학점 말고 다른 거에 이렇게 신경을 써서 준비를 해야 돼요, 그죠? 요런 다른 거에 신경을 써서 준비하는 거의 일환으로 여기 있는 이런 다음이나 네이버 카페 이런 것들이 크게 성행을 하겠죠, 그죠? 그런데 선생님이 이 미디어학과 학생, 선생님 미디어학과 선생님이니까요, 미디어학과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어떤 게 있냐 하면은 우리 미디어학과 학생은 어떤 학생은 요새는요 나라가 막 그렇게 되고 그래서 삼성이 우리 미디어학과나 혹은 아주대학교 졸업생을 많이 뽑아가진 않지만은 여러분들 2000년대까지만 해도요,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뭐 한 1년에 50명씩 삼성에 가서 일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미디어학과 학생 중에 어떤 학생은 삼성이나 현대나 뭐 LG U+나 뭐 이런 데 가서 일해야지 라고 하는 학생이 있고요. 또 미디어 학생으로서 나는 영상에 관심이 있으니까 방송사 PD로 일해야지 이런 학생이 있습니다, 그죠? 이 두 학생은
서로 뭐냐면은 결이 다른 학생이라는 겁니다. 그죠? 만약에 미디어 학생으로서 나는 삼성 가서 일해야지 그러면은 여기 학점이 중요한 학생처럼 행동하고 그리고 학교를 졸업해야 됩니다. 내가 미디어 학생이지만 내가 방송국 PD 좀 크리에이티브한 일을 해야지. 그런데 이 학생이 학점을 잘 따려고 노력하고 거기에만 매달리고 아무것도 안 하면은 그러면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죠? 그거보다는 PD가 될 소양을 기르고 PD 시험 준비를 막 따로 한 다음에 거기에 준비를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미디어학과 학생이라면 말이에요. 1학년이나 2학년 때 내 진로는 어디에가 돼야 될까? 나는 그냥 대기업에서 일하는 그런 게 내 적성에 맞다 하면은 학점이 중요한 학생으로 일을 진행이 돼야 되겠고, 미디어학과 학생인데 나는 좀 크리에이티브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것들을 이렇게 진행을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것들이 전반적인 방송국에서 일한다는 거에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될 내용이라고 보겠습니다.